네, 오늘 한림대학교 개교 39주년 그 기념 행사를 이제 5월에 못해서 이제 11월로 미뤄서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 직원분들, 또 수상하신 학생분들, 또 꽃다발 갖고 오신 가족분들 다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림어 상을 받으신 이동우 대표님, 너무나 감동 깊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뒤에 있는 분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윤대원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신의 총장님, 또 우리 동문회장님 전부 감사드리고, 한림대학이 39년 동안 끝없는 발전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아주 많은 빛내는 업적을 내고 봉사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석하셔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좀 크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더 학교를 위해서 많은 그 날카로운 그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념식에 간단한 축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제가 9월 1일에 학교의 총장으로 부임을 했고 2달이 지금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시점에 한림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약속되어 있는가를 제 소견을 약간 발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한 10분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슬라이드 한 10장 정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림대학은 그동안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하고 많은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성과의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그것이 집약된 것이 비전 2030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전 2030 내에는 많은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과 어젠다가 연차적으로 많은 지표가 설정되어서 지금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충실하게 이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동문은 동문대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제 훌륭한 기반 위에서 좀 더 한림을 빠르게 빛내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강조되고 보완되고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림 비전 2030 플러스라는 계획으로 여기에 약간의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저희가 비전 2030이라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전달이 약한 것 같아서 소위 슬로건을 하나 정했습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뉴 한림입니다. 뉴 한림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토대를 이루고 하나의 기반을 이루고 하나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남이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의 선도자의 기관으로서 대학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림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새로운 한림이라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코로나로 고생하는 시절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할 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신세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한림대학도 40주년을 기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때 40주년 이후에는 새로운 한림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제가 학교에 처음 와서 그 이사장님께 임명장을 받을 때 뭐 간단하게 취임사에서 제 소견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 철학과 학교의 커다란 비전, 목표 또는 운영 방침을 5가지의 요소로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열린 대학을 하겠다, 선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 또 구성원
교수, 직원, 학생이 전부 다 성장하는, 바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이룩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지역과 춘천, 강원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 기관, 기업과 같이 나아가는 밀착된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대학을 하겠다라는 5가지 목표를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철학이고 비전이고 어떤 미션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자세하게 구현하는 목표가 2030에 있고 2030 플러스의 보완이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이런 점이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점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는 면에서 소위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SP라고 제가 불렀는데 Strategic Plan이라는 것을 뭐 보통 대학 고등교육 기관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SP 1번부터 SP 10번까지를 그 추려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의 비전 2030 플러스 보완된 것에서 이것이 우뚝 서는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것 우뚝 서는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연말까지 더 여러분께 제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에 한 2가지는 전체적인 연구라든가 교수님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3, 4, 5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학생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 7은 대학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 구축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8, 9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글로벌 또는 산학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은 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직장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하는 제 희망과 포부를 담아서 SP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대학 하면은 떠오르는, 제가 취임사를 썼지만 떠오르는 역할과 임무와 성과,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었지만은 좀 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학과나 뭐 연구소나 또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다 각각 발전을 하겠지만 어떤 집합적인 어떤 그 노력이 이렇게 외부에 잘 보이는 어떤 중심 축이 몇 가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 대학의 그 브랜드라든가 대학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이 세 연구원을 좀 중점적으로 신설하거나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림과학원은 옛날부터 존재했고 한림대학을 상징하는 큰 역할을 한 아주 우리의 수월성과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큰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한림과학원을 정의를 하고 재구성을 하고 재탄생을 해서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글로벌을 이끄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학교를 가장 대표하는 연구 집단으로 좀 더 지원해보고자 하는 제 포부가 있습니다. 한림대학 하면은 또 한림의료원 재단의 막강한 지원과 거기에 아주 많은 인재 또 연구업적 시설 또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한림대학에 있는 다양한 역량, 뭐 의학, 뭐 간호 이런 바이오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이라든가 사회복지, 인문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의료 바이오라는 중심축으로 결합을 했을 때 우리의 큰 역량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의료 바이오 융합연구원이 또 다른 큰 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림대학의 전체 입학생 4명 중에 1명은 이 분야를 바라보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생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한림대학에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AI 융합연구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더 성장시키겠다 하는 것이 선도 연구기관 육성이라는 첫 번째 S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SP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림대학의 가장 큰 자산이자 그 디딤돌은 의료원에 있는 풍부한 인적, 물적 또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림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결합, 융합을 했을 때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기여 또는 많은 졸업생들의 진출 어떤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강화할 건데 융합 또는 산학, 창업, 교육이라는 세 꼭지를 통해서 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부터는 학생에 대한 것인데 제가 취임사에도 학생이 입학할 때하고 졸업할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폭풍 성장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한림대학의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이자 희망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해 나가면서 졸업할 때까지 성장시키는 아주 다양한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고 실천이 되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SPA3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자기 설계, 나노 디그리, 뭐 융합 프로젝트,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림에서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직무, 전공 뭐 이런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인성과 개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숙함이 성장하는 그런 한림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교양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양 교육이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수업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교에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반감하고 흥미도 잃어버리기 쉬운데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4년 내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과정과 학생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교양 교육을 재편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해보겠다 하는 그것을 SP 하나로 정했습니다. 또 입학한 학생들이 신입생 시절에 융합 프로젝트를 팀으로서 수행을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전공 진로 선택의 어떤 가이드가 되고 사회성도 기르는 그러한 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어학 능력 이거는 저희 대학의 설립자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학 능력을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는데 AI 기법을 에듀테크를 많이 도입하는 것을 SP4의 한 부분으로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꼭 고등학교 졸업자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그 필요로 한다는 분이 고등학교 졸업자일 수도 있고 이미 재직자일 수도 있고 졸업생이 리턴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군 복무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또 다양하게 그 소요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입학 자원을 지원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SP5로 넣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과 밀착한 열린 대학에 대한 그 SP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취미라든가 뭐 어학이라든가 또는 스포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열린 대학의 취지에 맞추어서 커뮤니티 대학이라는 컨셉으로 재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강좌에 들어오신 분이 평생교육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학에 간다라는 기분으로 올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구성도 조금 더 재미있고 전문적이고 자기 직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디자인이라든가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신설을 해서 4년제 대학 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교직원도 뭐 거기에 강사 내지 학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커뮤니티 대학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스포츠 센터의 역할도 더 강화 확대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퍼스를 아까 우리 이동훈 대표께서도 너무나 놀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좋아지고 멋있어졌죠?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더 매력적인 캠퍼스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조각이라든가 뭐 공원 같은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어레인지를 해서 제시해서 정말 뭐 우리 교직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열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림대학이 담 없는 대학,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대학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지역 밀착 열린 대학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도서관의 말씀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이 뒤에 아주 큰 건물로 존재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역할은 장서를 거기에 비치하고 빌려보고 열람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교환되고 재창조되는 그러한 멋있는 공간이 되고 미디어를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협업을 하는 이런 소통을 하는 이런 공간으로 재정의를 해서 고등교육의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서 새로운 전공과 새로운 협업과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교육이 새로운 교류가 일어나는 이런 장으로 재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지식미디어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한림 지식 플랫폼이라고 하고 이것을 열린 한림에 개방된 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바꿈시키겠다. 여기 한 요소는 온라인 대학이라든가 AI가 도입된 대학, 이 도서관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유통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말씀을 SP7에 담을 것입니다. 대학은 지금 교육만 하고 졸업생을 학위만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대학발 창업, 대학발 신산업의 탄생, 블루오션의 아이디어는 다 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림대학도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꽃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창업 생태계를 잘 다듬어서 스타 기업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공간이 대학 밖에도 존재를 해서 많은 교류가 그 거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야 될 텐데 이미 춘천에는 저희가 우두동에 산학협력 거점을 기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할 것이 있고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의료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평촌 부근에 기술주주회에서도 있는 그러한 창업 공간 또는 산업 협력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가 또 전진 오피스로서 저희가 수도권 전진 오피스로서 그 산학협력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거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SP8이 되겠고 SP9는 사실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춘천에서 강원도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길러내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학생들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학연수라든가 교환 학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외 인턴으로 취업하거나 정식으로 취업을 경험해 보거나 또는 국내에서 창업한 회사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려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국내 봉사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한림대학 하면은 뭐 의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봉사로 유명합니다만은 해외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것도 저희가 SP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려면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말을 쓸까 하다가 품격 있는 대학 문화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것을 구성하는 첫 번째 문지방이 거버넌스의 그 어떤 수직 구조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거버넌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집단지성이 탄생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이나 애로점은 그런 해소해주는 각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해결하는
수단을 같이 강구해서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학생들의 동아리만 활성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소모임 동아리도 활성화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해하는 그런 멋있는 직장이 되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10가지 그 실행 계획을 저희가 오늘 제목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세한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나 그 각 대학이나 스쿨 또는 대학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올해 연말까지 실행 계획을 좀 더 완성해서 2030 플러스라는 것에 저희가 실행 계획 버전을 올 말까지 만들고 이에 따라서 내년 사업 계획, 예산 계획도 이제 좀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만들어서 뭐 5년, 10년간 꾸준히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플랜, 계속 연차별로 수정해 나가는 계획이 될 것이고, 이것의 성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2, 3년 이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 3년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총장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의논하고 답변 드리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림 구성원들의 이제 행복과 또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만 제시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